박서진은 대전을 거대한 음악의 바다로 탈바꿈시켰다. 대전의 겨울 공기는 원래 차갑고 건조하다. 그런데 그날 밤 도시의 숨결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다. 역 앞 광장부터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붉은 머플러와 응원봉이 물결처럼 출렁였고 상점 유리창에는 임시로 붙인 환영합니다. 종이가 축축하게 김이 서렸다. 누군가는 여기 바닷가 아니었어? 라고 농담했지만 그 말은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 대전은 정말로 거대한 음악의 바다가 될 예정이었다. 그 중심엔 박서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박진영 CEO.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울리지만 성공은 무대 밖의 계산에서 시작된다. 공연 직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낮게 떠돌던 문장이다. 놀랍게도 그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1. 성공은 환호가 아니라 데이터의 떨림에서 시작됐다. 이번 대전 콘서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티켓이 빨리 팔렸기 때문이 아니다. 관객의 기대치가 높았다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긴장을 만들었다. 공연장 주변 도로의 차량 흐름이 평소보다 일찍 포화됐고 카페들은 오후 3시부터 만석이었으며 굿즈줄은 마치 축제의 입구처럼 길게 뻗었다. 그런데도 현장엔 묘한 질서가 있었다. 소란스러운데 정돈되어 있고 들뜬는데도 낭비가 없었다. 그 질서를 만든 것은 박진영 CEO의 분석이라는 소문이었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는 박서진의 공연을 하나의 생태계로 봤다고 한다. 관객의 감정 곡선은 어디서 급상승하는가? 어떤 구간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는가? 앵콜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분석은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도시 곳곳에 파문을 뿌려놓았다. SNS의 짧은 티저 영상, 타이밍을 쪼갠 포스터 공개, 공연장 동선에 맞춘 안내 메시지까지 관객은 안내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가 하나씩 켜지는 것처럼. 첫 번째 반전, 공연 시작 7분 전. 무대가 멈췄다. 오후 6시 53분. 객석의 조명이 한 번 깜빡이며 어둠으로 내려앉는 순간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얕아졌다. 그때였다. 무대 뒤편에서 짧고 거친 신호음이 한 번 울렸다. 그리고 스태프들의 동선이 갑자기 빨라졌다. 지금 뭐야? 앞줄 관객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 음향 문제가 생겼다. LED 월이 불안정하다. 심지어 공연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대전의 뜨거운 공기가 한순간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객석의 어둠은 더 깊어 보였고 무대는 마치 숨을 멈춘 거대한 괴물처럼 침묵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7분의 공백이 오늘 밤의 승부수였다. 무대 전광판에 갑자기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몇 ppm입니까? 이어지는 화면에는 관객의 손목을 비추는 카메라, 응원봉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파도처럼 흔들리는 객석의 움직임이 리듬 그래프로 변환되어 나타났다. 관객이 관람자가 아니라 공연이 악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관계자들 사이에 퍼진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장치는 박진영 CEO의 제안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공연이 시작은 노래가 아니라 집단 심박이어야 한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그 7분은 결과적으로 관객의 감정을 한 점으로 응축시켰다. 그리고 그 응축은 폭발했다. 3. 박서진 등장. 대전은 물결이 됐다. 드디어 첫 음이 울렸다. 드럼킥이 심장을 두드리듯 바닥을 흔들었고 베이스는 객석 아래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파도 같았다. 무대 양옆의 조명이 번개처럼 갈라지며 박서진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뱉는 순간 환호가 소리가 아니라 압력이 되었다.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밀려오는 함성. 관객의 눈동자는 한 방향으로 고정됐고 손끝은 박자에 맞춰 떨렸다. 객석은 더 이상 좌석의 집합이 아니었다. 거대한 수면이었다.
그리고 박서진은 그 위를 가르는 한 줄기 배였다. 그날의 박서진은 잘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관객의 시선을 끌어올리고 내려놓는 법을 알고 있었다. 기교가 아니라 타이밍, 고음이 아니라 호흡, 사운드가 아니라 정서로 공간을 장악했다. 4. 두 번째 반전, 중간 멘트가 콘서트의 심장을 바꿨다. 보통 콘서트의 멘트는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나 이날 멘트는 오히려 공연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박서진은 물 한 모금을 삼키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사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객석이 잠깐 멈췄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컥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관객 각자의 이유를 꺼내게 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그 장치가 바로 박진영 CEO의 분석 포인트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히트곡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와 닿는 순간을 들으러 온다. 이후 무대는 확 바뀌었다. 세트리스트의 결이 달라진 게 아니라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렸다. 찍는 대신 듣는 밤이 시작됐다. 5. 세 번째 반전. 앵콜은 무대 위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터졌다. 공연이 끝난 뒤가 진짜였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조명이 내려앉아 관객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앵콜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리듬이 생기고 합창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무대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대전의 밤거리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역 앞, 다리 위, 가까운 광장, 공연장 밖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공연장 안의 함성은 공연장 밖의 합창과 연결되어 도시를 하나의 공명통으로 만들었다. 대전이 음악의 바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묘사였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 짧게 떠오른 문장. 성공을 내부에서 끝내지 마라. 도시로 흘려보내라. 누군가는 그 문장을 보고 속삭였다. 박진영 스타일이다. 6. 충격적인 결말. 그 분석의 진짜 목적은 일회성 성공이 아니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난 뒤 관계자용 통로에서 한 장의 메모가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펜 자국은 급했다. 하지만 문장은 선명했다. 오늘의 목표는 매진이 아니다. 내일의 목표는 재방문이다. 그리고 진짜 목표는 팬이 스스로 무대를 만드는 구조다. 즉, 박진영 CEO의 분석이 기여한 것은 단지 흥행이 아니라 팬덤이 스스로 확장하는 설계였다. 관객이 공연을 소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연을 재생산하게 만드는 구조. 그날 밤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콘서트가 아니라 현상이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했다. 박진영 CEO는 무대 밖에서 파도를 읽었다. 그리고 그 둘의 결이 맞아떨어진 순간 대전은 정말로 바다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비슷했다. 피곤해 보이는데 눈이 빛났고 목은 쉬었는데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말했다. 나 오늘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대전의 밤하늘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출렁이던 음악의 물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